뉴욕을 보랏빛으로 물들인 BTS의 전격 보이콧 선언 이후 그래미의 상황이 그야말로 사면초가로 치닫고 있습니다. 1초에 4천만 원이 넘던 그래미의 황금 광고판은 코카콜라와 글로벌 패션 브랜드 등 대형 스폰서들의 위약금 청구와 광고비 삭감 요구로 사상 초유의 미분양 사태를 맞았습니다. 급해진 그래미 수뇌부가 BTS 측에 비공식으로 헤드라이너 무대와 특별상까지 제안하며 읍소했다는 내부 폭로까지 터졌지만 BTS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단호한 냉소로 응수했죠. 65년 권위의 그래미가 어쩌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머리를 숙이게 되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를 뒤흔든 아리랑 월드 투어와 BTS의 역사적 반격 서사까지 외신조차 혀를 내두른 이번 사태의 전말을 모아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미가 이번에 제대로 매를 벌었습니다. 가장 먼저 터진 곳은 결국 돈줄이었습니다. 1초에 4천만 원, 30초에 무려 11억 원이 넘는 그래미의 황금 광고판에 거액을 지불하던 코카콜라와 글로벌 패션 뷰티 브랜드 등 거대 스폰서들이 일제히 비상을 걸었습니다. 핵심 소비층인 Z세대의 대거 이탈이 확실시되자 시청률 미달 시 위약금을 청구하겠다, 광고 단가를 즉시 인하하라며 방송사 수뇌부를 거세게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65년 역사의 시상식이 방송 직전 광고 스폿을 다 채우지도 못하고 헐값에 넘겨야 하는 초유의 굴욕적 미분양 사태를 맞이한 거죠. 여기에 글로벌 스타들의 거침없는 지원 사격까지 쏟아졌습니다. BTS의 오랜 팬이자 할리우드 배우인 존 시나는 그들은 그래미가 필요 없다, 그래미가 BTS의 후광을 필요로 했을 뿐이라며 일침을 가했고, 콜드플레이의 크리스 마틴 역시 BTS는 이미 음악사 그 자체인데 조그만 금빛 트로피 따위로 이들을 평가하려는 것 자체가 오만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과거 그래미의 차별적 행태에 맞섰던 위켄드와 드레이크까지 동조하면서 그래미는 그야말로 전 세계 음악계에서 완벽히 고립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레코딩 아카데미 수뇌부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내부 폭로에 따르면 그래미 측이 뒤늦게 BTS 측의 비공식 채널로 접촉해 메인 헤드라이너 무대 보장과 특별 공로상 수여라는 카드를 제시하며 제발 보이콧만은 철회해달라고 읍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BTS의 반응은 냉담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들의 음악적 가치를 시청률용 미끼와 거래하려는 치사한 수작에 응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래미는 겉으로는 아시아 음악의 포용과 대표성 확대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걸었지만 세계적인 음악 평론가들조차 이는 기만적인 수작에 불과하다고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백만을 거느린 미국의 대표 음악 평론가 앤서니 판타노 역시 그래미가 새로 만든 아시안 팝 카테고리의 더러운 본질을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Say like, yeah, pop from Korea is so different, it needs its totally own separate categorization is just fucking nuts. The way that this actually reads is like, we need a lane to sort of like throw the Asians into so that they're on the side and away from all of the other pop. Where's the Canadian pop category? It's cynical and it feels like them trying to also do a little bit of overt pandering because they're like, well, you know, we know that you're fans and maybe you are mad every year that you don't win in comparison with some of the other artists. So here's your own separate little category just for you, just your own little world that you know, can be guaranteed a win in. That is just patronizing. That's insulting. 평론가 판타노의 지적처럼 아시안 팝이라는 신설 부문은 포용의 탈을 쓴 치밀한 개토화이자 생색내기용 동량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묘한 속내를 정확히 꿰뚫어본 BTS가 그래미가 만들어 놓은 낡은 서열 구조를 향해 가장 완벽한 한 방을 날리며 판 자체를 뒤엎어버렸습니다. BTS can undoubtedly win and be competitive in a general music category. They don't need to be placed in a category where you're basically signaling to the world like this is where their domain lies. They need a Grammy. We're BTS. That's a good point. 지난 29일 BTS 멤버 7명이 각자의 개인 계정에 똑같은 문장을 올렸는데요. 바로 올해 그래미 어워즈의 작품을 출품하지 않겠다는 전격 선언이었죠. 그래미가 아시아 팝 전용 부문을 신설하여 어떻게든 K-팝을 깎아내리고 상을 주지 않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에 그래미가 단 하루 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BTS가 칼을 빼든 시점부터가 그래미에게는 최악의 악재였는데요. 그래미의 후보 출품 접수는 7일에 시작해 8월 28일에 마감됩니다. 전 세계 음반사들이 서류를 쏟아붓고 있는 한복판에 가장 강력한 카드가 스스로 빠지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죠. 그것도 하필이면 올해였습니다. BTS가 군복무를 마치고 올 3월에 내놓은 정규 5집 아리랑은 발매와 동시에 빌보드 200 1위로 직행했습니다. 첫 주에만 무려 64만 1000장이 팔려나갔는데
이는 지난 10여 년간 글로벌 그룹이 세운 최대 초동 판매량 기록이었죠. 타이틀곡 스윕은 빌보드 핫100 정상까지 밟았고요. 여기에 얼마 전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까지 장식하면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화력을 지닌 아티스트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첫 앨범이 이 정도 파괴력을 보여주었으니 이제 남은 건 그래미 트로피뿐이라는 말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본상 진입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해였죠. 그리고 바로 그 해 가장 좋은 패를 쥔 주인공이 판 자체를 걷어차 버린 겁니다. All 7 members now posting the same message separately that they will not submit their music for Grammy consideration, adding, "We hope our music can be heard and loved for what it is, rather than being divided by region or language." BTS가 이런 과감한 결정을 내린 이유는 그래미가 새로 만든 것이 영예로운 상이 아니라 격리의 울타리였기 때문인데요. 그래미는 지난달 16일 5개 부문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였죠. K-팝, J-팝, C-팝을 한데 묶어 아시아 시장에서 나온 팝 음악에 따로 상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드디어 아시아 음악을 인정해주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출품 자격 요건이었습니다. 이 부문에 후보로 오르려면 아시아 언어를 의미 있게 사용한 곡이어야 합니다. 음악적 장르가 아니라 언어로 선을 그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아주 교묘하고 고약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한국어로 부르면 아시아 전용 부문으로 밀려나고 영어로 부르면 해당 부문 출품 자격조차 박탈됩니다. 실제로 핫100 1위를 찍은 타이틀곡 스윕은 가사 전체가 영어라 이 신설 부문에는 애초에 명함도 못 내미는 곡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쪽을 택하든 본상 무대 근처에는 접근조차 못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던 셈이죠. 심사 기준으로 장르가 아닌 언어를 고른 순간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미가 매년 시상하는 부문은 100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최고 영예로 꼽히는 본상, 즉 제너럴 필즈는 올해의 레코드, 올해의 앨범, 올해의 노래 등을 포함해 단 몇 자리뿐인데요. 그 외의 부문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지 트로피를 건네는 장소만 봐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장르별 상은 TV로 생중계되는 본 시상식이 시작하기 전 별도로 열리는 사전 시상식에서 수여되어 왔습니다. 화려한 중계 카메라나 대형 공연 무대조차 배정되지 않는 자리이죠. 아시아 팝 부문의 첫 수상자가 나온다 한들 그 아티스트는 본 무대 객석에 앉아 남의 축제에 박수나 치는 역할에 그치게 됩니다. 이번 조치를 두고 격리라는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K-팝이 지금까지 거머쥔 그래미 트로피는 올 2월 K-팝 데몬 헌터스의 골든이 받은 단 1개가 전부입니다. 호용을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만들어진 것은 유리천장에 붙여놓은 이름표에 불과했던 거죠. 이에 미국 주요 언론들조차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며 일제히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Because on one hand, it would seem to be a message towards inclusion and representation, but also when someone has been over competing, to be honest, on that level, and then they still seem like they'll probably get delineated to a separate category, it feels like a bit of a slap in the face. 그래미 CEO는 음악을 기리고 존중을 표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존중받아야 할 당사자는 단 하루 만에 출품 자체를 거부하며 판을 뒤엎어버렸습니다. 음악을 기린다는 해명이 무색해진 순간이었죠. 그래미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수요일 성명을 내고 BTS의 불참 결정에 대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슬프다는 유감 표명으로 시작한 성명은 정작 묻지도 않은 내용들을 구구절절 해명하는 데 대부분 할애되었는데요. 아시안 팝 부문은 아시아 팝 음악의 깊이와 다양성, 놀라운 성장을 기리려고 만든 것이지 누군가를 갈라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장르 부문에 출품한다고 해서 올해의 레코드나 올해의 앨범 심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1만 5천 명에 달하는 투표인단이 인정하는 심사 범위를 넓히려는 취지다. 이처럼 혀가 길어진다는 것 자체가 스스로도 구린 구석이 있음을 자인한 꼴이죠.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시상식의 권위가 단 한 팀의 보이콧으로 단숨에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미가 이토록 이례적으로 서둘러 해명에 나선 데에는 명분보다 훨씬 더 급박하고 현실적인 사정도 걸려 있습니다. 올 2월에 열린 시상식의 미국 내 시청자 수는 1,441만 명이었습니다. 지난해보다 6% 줄어든 수치이자 2년 연속 하락세였죠. 진짜 문제는 내년부터입니다. 그래미 중계권은 내년부터 오랜 둥지였던 CBS를 떠나 ABC와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동시에 넘어가게 되는데요. 방송사를 옮기는 첫 해부터 확실한 성적표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데 하필 그 중요한 해에 지구상에서 가장 팬덤 화력이 강한 팀이 통째로 빠져버린 겁니다. 빌보드 역시 그래미가 가장 탄탄한 시청자층을 잃게 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광고 단가부터 향후 중계권 협상까지
모든 상업적 가치가 결국 시청률 하나로 결정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후보 출품 마감일인 8월 28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든 마음을 돌릴 여지가 남아있기에 그래미 입장에서는 문을 쾅 닫아 걸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CEO가 하루 만에 직접 등판해 장르 부문에 내도 본상 심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읍소한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태의 파장은 비단 한국 안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표현은 절제되어 있지만 그래미를 향한 가장 명확한 비판이라고 짚었고요. AP통신 또한 팬들은 이번 신설 부문을 아시아 아티스트의 진입을 막아서는 인종화된 장벽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배제 위에 세워진 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결국 BTS가 신설 부문을 거부한 것은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음악계와 문화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도 잇따르고 있으며 팬들 또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BTS의 결단에 지원 사격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콧 선언 바로 다음 날 정규 5집 수록곡인 에일리언스가 전 세계 78개국 아이튠즈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월드와이드와 유러피안 차트 정상까지 동시에 쓸어 담았죠. 타이틀곡도 아닌 수록곡이 이렇게 차트를 역주행해 튀어오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팬들이 하필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에 있습니다. 이 노래는 글로벌 무대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남이 정해놓은 기준에 자신을 맞추지 않겠다는 당찬 기계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만의 기준을 만들며 나아가겠다는 선언과 함께 서구 주류 시장을 향해 눈만 또 허벌나게 큰 너희가 말하기리라며 대놓고 일침을 가하는 대목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곡에서 가장 돋보이는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RM은 이 노래의 랩 파트에서 백범 김구 선생의 문화 강국론을 불러옵니다. 오직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이끌고자 했던 그 원대한 구상을 현대적으로 위트 있게 비틀어 가사에 녹여낸 것인데요. 게다가 곡 전체를 지탱하는 리듬은 서양 힙합의 808비트 위에 한국 전통의 중무리 장단을 얹어 만들었습니다. 서구 힙합의 뼈대 위에 한국의 소리 장단을 태운 곡이 아시아라는 조그만 칸에 자신들을 가둬두려 했던 시상식을 향한 완벽한 응답이 되어 전 세계 78개국 차트 정상에 오른 겁니다. 팀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봄날과 앙팡맨을 차트로 끌어올렸던 아미다운 가장 BTS스러운 방식의 경고였습니다. BTS can undoubtedly win and be competitive in a general music category. They don't need to be placed in a category where you're basically signaling to the world like this is where their domain lies. And they don't even need that validation. They're that big of a group. That's right. They're Probably like, I don't really need a Grammy. We're BTS. That's a good point. 그래미는 해명을 내놓았지만 그 트로피의 가치는 이미 빛을 잃었습니다. 과거에는 서구가 만든 목록에 이름 한 줄 오르는 것에 환호했지만 이제는 그 판에 들어갈지 말지조차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인데요. 그리고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려던 이들에게 전 세계 2억 아미는 가장 압도적인 방식으로 현장에서 그 현실을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뉴욕 한복판, 8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제히 한국어로 아리랑을 목 놓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관객들의 손에 들려있던 건 흔한 응원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고권이라는 미국 시상식을 향한 뼈아픈 조롱과 노골적인 욕설이었죠. BTS가 그래미 시상식을 향해 더 이상 작품을 내지 않겠다며 거절표를 던진 직후 벌어진 풍경입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나오자마자 당황한 그래미는 자존심을 챙기겠다며 조용히 치졸한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자신들의 무덤을 판 꼴이 되어버렸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제 질문은 BTS가 그래미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BTS에게 버림받은 그래미가 과연 앞으로 살아남을 수 있느냐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번 BTS의 무대가 열린 곳은 미국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매트라이프 스타디움이었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5시간이나 남은 오후에 이미 입장줄이 경기장을 빙둘러 끝없이 이어졌고 도시 전체가 아미의 보랏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뉴욕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BTS만을 위한 팬미팅 장소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모인 팬들은 한국어로 아리랑을 따라 부르며 K-팝으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순간을 선사했습니다. 게다가 이 경기장은 불과 2주 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던 바로 그 자리인데요. BTS는 결승전 하프타임 무대에 오른 지 2주 만에 같은 경기장을 아미로 다시 채웠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뉴욕권 공연이 만들어내는 관광과 숙박 외식 소비가 같은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결승전에 맞먹을 것으로 내다봤죠. 아리랑 월드 투어는 지금까지 88회로 K-팝 단일 투어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고 누적 관객은 이날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BTS가 또 한 번 역사를 써내려간 순간이었죠. 그런데 이날 화제가 된 건 무대만이 아니었는데요. 객석 곳곳에서 팬들이 피켓을 들어 올렸는데 거기엔 그래미를 향한 노골적인 비난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BTS 팬덤 아미는 그래미를 보이콧한 BTS에게 전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래미가 꺼내든 카드는 사과도 대화도 아니었습니다. BTS의 보이콧 선언 직후 그래미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서 BTS의 무대 영상이 사라졌죠. 다이너마이트 무대와 그 이듬해 버터 무대 두 편이었습니다. 버터 무대는 조회수 1억 회를 넘기면서 역대 그래미 무대 가운데 가장 많이 본 영상 자리에 올랐는데요. 그것도 그래미 역사상 1억 회에 가장 빨리 도달한 무대였고 다이너마이트 무대 역시 8,400만 회를 넘기며 바로 그 뒤를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미가 자기 채널에서 가장 잘 팔리는 영상 두 편을 스스로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미는 지금까지도 삭제 경위나 기준에 대해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평론가들은 이를 BTS에 보내는 경고라고 해석하고 있는데요. 허나 이는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그래미에 대한 논란이 폭발적으로 쏟아져 나오게 만드는 도화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미가 지금까지 저질러온 인종차별적인 행보들이 BTS 사태를 기점으로 재발굴되고 있습니다. 제2의 마이클 잭슨으로 불리며 전 세계 스트리밍을 휩쓴 팝스타 위켄드는 그래미 후보에 단 한 부문도 오르지 못했고 결국 앞으로 그래미에 작품을 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 시장 전체를 스페인어 앨범으로 정복하고 슈퍼볼 하프타임 무대까지 오른 배드버니는 라틴 음악을 한다는 이유로 라틴 전용 부문에 묶여 오랫동안 그래미 본상 수상에서 제외되어 왔습니다. 다른 인종의 음악 장르 부문은 잘게 쪼개버리면서 본상은 백인과 미국 주류 아티스트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오랫동안 굳혀져 있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오래전부터 화이트 그래미라는 조롱을 들어왔었죠. 이번 아시안 팝 부문 신설은 그 계보의 최신판입니다.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까지 한 칸에 몰아넣은 건 어떻게든 BTS에게 본상을 주지 않기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것이죠. 그래미 CEO 하비 메이슨 주니어는 아시아 팝 예술의 탁월성을 기리려는 취지일 뿐이며 한 아티스트가 장르 부문과 본상을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BTS는 이미 3년 연속 후보에 올랐고 올 2월에는 로제와 캐츠아이까지 후보에 올랐지만 그래미는 그 긴 시간 동안 K-팝의 손에 본상은커녕 트로피 하나 쥐어준 적이 없습니다. 미국 현지 평론가들조차 그래미의 수작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데요. 한 미디어 비평가는 방송에서 그래미의 이번 신설 카테고리가 가진 치명적인 오만함과 그 뒤에 숨은 더러운 속내를 직설적으로 꼬집었습니다. BTS가 전하는 말은 이거예요. 미국,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음악적 중심이 아니야. 그녀는 수년간 그래미가 BTS를 다뤄온 방식을 두고 아티스트의 예술성을 존중한 게 아니라 시청률을 위한 상업적 미끼로 소비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몇 년간 그래미에서 BTS가 했던 역할을 보면 지난 수년간 그래미가 BTS를 이용해왔던 거라고 봐요. 물론 후보에 계속 오르긴 했죠. 하지만 단순히 무대 하나 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방송 내내 활용했잖아요. BTS를 계속 노출시켜야 시청자들이 끝까지 채널을 안 돌리고 볼 거라는 걸 그래미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그 전략이 잘 먹혔어요. BTS 덕분에 온라인 스트리밍 조회수가 수십억씩 나왔잖아요. 그렇기에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불참 선언이 아니라 주류를 자처하는 권력 구조를 향해 BTS가 던진 명확한 경고라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음악 평론가 역시 그래미를 향한 날선 비판을 보냈는데요. That many are calling xenophobic, racist, stupid. And I think I'm here to basically agree with all of that. Yes. This goes out to anybody who's trying to say like, oh, actually the Asian music category is a good thing because we're going to be platforming. No, we're not. Because Asia represents 60% of the world's population. More human beings who exist on this planet than not are Asians living in Asia. So are you literally trying to take 60% of human cultural expression and slide it under one category? It's called ghettoization, which I think is a fairly great term. It's the process of ghettoizing a group. The segregation or isolation of a group and placement of that group into a figurative or literal position of little power. Isn't it a little bit convenient that we can employ this othering, this ghettoization of all of BTS's Korean language music? And even though we're saying that they're eligible to submit their English music wherever, none of it ever wins. BTS, 5 nominations, 0 wins. These rule changes are often retaliatory. It's okay if you feel like this is a reach, but I'm just telling you this is how the Grammys work. They honestly wait until somebody either does win an award in a category that they don't want them in, or until somebody is posed to do this, and then they will change the rules. And then before the Grammys even announced this new Asian pop music category, it kind of seemed like BTS
cooled on this idea a little bit, and I can't blame them. To go from having something be such an ideal for you, and then somebody creates an opportunity, a path for you to easily get it, but you reject it because you feel like in doing so they were being divisive in a world where it's not even really possible to be more popular than BTS. I fail to, well, I do understand, but all the understandings point to some pretty dark reasons for why you would not want them to join in on the success along with Taylor, Adele, etc. Forbes probably said it better than I ever could. BTS will continue to tour, this is from years ago by the way, and release music, and fans will continue to support them unabated, regardless of Grammy recognition. The Academy may properly acknowledge the K-pop group someday, but as BTS continues smashing records and the Grammys continue to lose relevance, who really needs who? 이처럼 민심을 잃은 그래미가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명분이나 명예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상식이 굴러가는 돈은 티켓이 아니라 중계권과 광고에서 나오거든요. 디즈니는 그래미 중계권을 10년에 5억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사들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7천억 원이 넘고 한 회당 700억 원짜리 방송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계약이 시작되는 첫 회차가 바로 BTS가 빠지는 내년 2월 제69회 그래미입니다. ABC는 같은 해에 슈퍼볼과 오스카까지 묶어 대형 광고 패키지를 팔 계획이라 첫 회차 성적이 앞으로 10년치 광고 단가의 기준선이 됩니다. 문제는 기준선을 세워야 할 바로 그 시점에 시청률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거죠. 올 2월 열린 제68회 그래미 시청자는 1,440만 명으로 전년보다 6.5% 줄었고 이걸로 2년 연속 하락입니다. 더 심각한 건 연령대별 수치인데요. 광고주가 실제로 돈을 내고 사는 18세에서 34세 시청자가 240만 명에서 200만 명으로 한 해 만에 20%가 증발했습니다. 그래미의 광고 단가는 30초에 86만 6,100달러, 그러니까 1초에 4천만 원이 넘는 값이 붙어 있는데 이 가격표는 전적으로 젊은 시청자 위에 얹혀 있는 숫자입니다. 시상식 한 회가 벌어들이는 광고 매출은 1억 달러 안팎, 우리 돈 1,400억 원 규모고요. 젊은 층 이탈이 지금 속도로 이어지고 여기에 세계 최대 팬더미 등을 돌린 효과까지 겹치면 한 회에서만 1,000만 달러에서 2천만 달러, 그러니까 140억에서 280억 원이 그대로 날아갑니다. 10년 계약 전체로 환산하면 수천억 원짜리 손실입니다. 게다가 그래미가 하락한 시청률을 가리려고 몇 해째 내세워온 지표가 하나 있는데 바로 소셜 성적이죠. 올해도 전 플랫폼에서 영상 조회 3억 250만 회, 상호작용 7,840만 건을 기록했다고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누가 만들어줬는지는 이미 앞에서 나왔죠. 그래미 채널 최다 조회 영상과 그 다음 자리를 지키고 있던 BTS의 두 무대는 합치면 1억 8천만 회가 넘고 시상식이 끝난 뒤에도 1년 내내 사람을 채널로 끌어오던 가장 굵은 통로였습니다. 그래미는 그 통로를 경쟁자에게 빼앗긴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삭제 버튼을 눌러 막아버렸고요. 빌보드가 이번 사태를 두고 그래미가 탄탄한 시청자층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짚은 이유입니다. 그래미가 걷어찬 건 아티스트 하나가 아니라 세계 음악 시장이 가장 원하던 청년 소비층 전체였습니다. 결국 그들이 지켜낸 건 권위가 아닌 낡은 차별의 서열이었죠. 오랫동안 그 서열 맨 끝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한국 대중음악은 이제 누가 진짜 기준인지를 역으로 되묻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울려 퍼진 8만 명의 아리랑은 전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현실을 각인시켜주었습니다. 역사에 무엇이 기록될지 정하는 주체는 더 이상 그래미 따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